새벽 5시 한명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죠. 명희는 조용히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빠른 동작으로 청소 도구들을 꺼내 정리했어요. 명희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식당에서 홀로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이 시간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명희는 중얼거리며 걸레에 물을 적셨습니다. 물기를 꼭 짜낸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닦았죠. 명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명희는 이 식당의 청소부로 일해왔어요. 직원들이 오기 전 새벽에 출근해서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명희의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명희를 친절하게 대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저 나이든 청소부로만 여기곤 했어요. 할머니, 저쪽 더러운 거 안 보이세요? 제대로 좀 닦아주세요. 젊은 서빙 직원 미진이 종종 명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반말을 섞어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명희는 불만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시받은 곳으로 향했어요. 얼굴에는 항상 담담한 표정을 유지한 채로요. 누구도 명희가 이 식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당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나이든 청소부로만 보였죠. 시간이 흐르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 김대철이 들어오며 명희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넸어요. 아이고, 할머니 또 일찍 오셨네. 감사합니다. 김대철은 명희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명희가 단순히 성실한 청소부라고만 생각했죠. 명희는 미소로 답하며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명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식당의 모든 구석구석이 명희의 손길로 관리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전 준비가 끝나고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명희는 이제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일했어요. 손님들은 명희의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식당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식당 사장 박지훈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주방 뒤편에 모였어요. 명희도 걸레를 들고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가게 곧 매각될지도 몰라요.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명희는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깊은 주름이 진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님? 누군가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이 건물을 팔기로 했대요. 새로운 주인이 우리 임대계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박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걱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진이 명희를 힐끗 보며 말했죠. 할머니는 뭐 여기 없어져도 상관없겠죠? 그냥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명희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희의 눈에 맺힌 깊은 감정을 읽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소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식당에 불을 켜고 창문을 바라보니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창가에 서서 식당 내부를 바라봤죠. 10년의 세월이 이곳에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명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마다 기억이 서려 있었어요. 저 구석 테이블에서는 한 커플이 프로포즈를 했고 창가 자리에서는 수많은 가족 모임이 있었죠. 명희는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지켜봐 왔습니다. 명희는 물을 끓여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평소와 같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식당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죠. 오전 10시 식당이 손님을 받기 시작할 때쯤 명희는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2달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거예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렇군요. 기존 임차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새 건물주가 결정할 문제죠. 아마 대부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요. 명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죠. 이 식당, 이 공간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이 식당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어요. 하지만 정체를 드러낼 순 없었죠. 명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일한 지 3년인데. 서빙 직원 영호가 말했어요. 나도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주방 보조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이 명희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걱정 안 하세요? 여긴 우리한테 중요한 곳이지만 할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명희는 잠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미진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죠. 명희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느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당을 의미 있게 바라보며 여기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들은 그런 명희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저 나이든 청소부의 감상 정도로만 여겼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쓰레기를 치우고 흘린 음식을 닦았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노신사는 식당을 둘러보다 명희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세요? 노신사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까이 있던 직원들이 노신사와 명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명희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걸레를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사장님은 미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신사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의 사장님 맞으시죠? 10년 전에 이 식당 운영하시던. 명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깊은 눈빛으로 노신사를 바라봤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명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현 씨, 오랜만이네요. 명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박지훈이 황급히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죠. 그의 표정에도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지훈이 물었어요. 노신사 정현은 여전히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식당, 원래 한 명의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청소부로 일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식당 안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어요. 직원들은 명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 식당의 원래 주인이란 말이에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희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벗은 적 없는 그 앞치마를요.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앞치마를 의자에 올려두고 손을 털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명희에게 다가섰죠.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설마 진짜인가요?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자세는 곧게 펴졌고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다시 사용하는 것처럼 명희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명희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청소부의 소심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곳에는 권위와 연륜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은 손님들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알리고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은 모두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명희도 그들 사이에 앉았죠. 노신사 정연도 함께였어요. 제가 이 식당을 연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명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시작했죠. 명인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알던 식당 이름은 행복한 밥상이었어요. 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명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혼자서는 식당을 운영하기 벅찼어요. 그때 지훈 씨의 아버지가 도움을 주셨죠. 박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제 아버지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아버지는 우리 식당의 단골이셨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 식당을 맡아보겠다고 제안하셨죠. 나는 그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식당 운영권은 넘기되 나는 이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청소부로. 미진이 말을 이었어요. 네, 청소부로 남기로 했어요. 그게 10년 전이었죠.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내 정체를 비밀로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그저 내 손으로 이곳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박지우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식당을 물려주셨을 때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이 건물의 임대계약자는 여전히 저예요. 당신 아버지는 그저 운영권만 가지고 계셨던 거죠. 식당 안에 다시 한번 충격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니.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할머니를 함부로. 미진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죠. 명희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명희는 따뜻한 미소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내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이곳을요. 정연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명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식당이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죠. 박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계약서는 어디에? 명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어요. 열쇠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명희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어요. 명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죠. 명희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이 원래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건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서죠. 명희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약자는 한명희로 되어 있어요. 서류를 확인한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정말 몰랐어요. 명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려주려 했겠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모두에게 드러났어요. 이제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죠. 일단은 명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식당이 매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거예요. 이곳은 여전히 내 공간이니까요. 식당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이제 다시 사장님으로 돌아오실 건가요? 주방장 김대철이 물었어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의 앞치마가 아닌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만에 주인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식당 안을 천천히 걸으며 명희는 테이블 하나하나를 만져보았어요.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10년간의 묵묵한 지켜봄이 모두 이곳에 있었어요.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가 보구나.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모두 명희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특히 미진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명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명희 할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주방에서는 김대철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명희가 들어서자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특별 메뉴는? 명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오늘은 평소처럼 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전 9시 식당에는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될 예정이었던 사업가 강민석이었어요. 박지훈이 그를 안내했고 명희는 주인으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희입니다. 이 식당의 실제 임차인이죠. 명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강민석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지훈 씨가. 상황이 조금 복잡했네요. 명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법적인 계약자는 저입니다. 서류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지훈도 함께였어요. 1시간이 지나 사무실 문이 열렸고 강민석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식당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직원들이 몰려와 물었어요. 명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매각 계획은 중단되었어요. 강민석 씨가 건물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죠.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안심할 순 없겠죠? 김대철이 물었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오후 명희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들의 표정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명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에요. 명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식당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박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목을 가다듬었어요. 사실, 최근 2년간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식당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졌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메뉴도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죠. 주방장 김대철이 말했습니다.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인테리어도 너무 오래됐어요. 요즘 SNS에 올리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우리 식당은 그런 면에서 명희는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솔직한 이야기에 가끔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었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네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식당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명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이 식당을 열 때 내 꿈은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것 같은 편안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요. 명희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결연했어요. 이제 이 식당을 다시 제대로 운영할 거예요. 너희도 함께 할래? 명희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 김대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식당이 다시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동의의 뜻을 밝혔어요. 미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동안 할머니에게 무례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제가 꼭 도울게요. 명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틀 후, 명희는 사무실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식당은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리모델링 계획이에요. 명희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그곳에는 식당의 새로운 레이아웃과 인테리어 계획이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계획서를 살펴봤어요. 와, 이걸 할머니께서 직접. 미진이 감탄했습니다. 명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젊을 때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했었답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지만요. 계획은 식당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는 유지하되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는 새 것으로 교체하고 조명은 더 밝고 따뜻한 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약 2주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명희가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새 메뉴 개발에 집중할 거예요. 김대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전통 요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모든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우리 식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봐요. 그날 오후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비전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들은 명희의 열정에 감명받은 듯 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그대로 행복한 밥상으로 유지하실 건가요? 명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원래 이름으로 돌아갈 거예요. 명인의 밥상으로요. 직원들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식당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명희는 혼자 식당에 남았습니다. 빈 테이블과 의자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첫 손님을 맞이했던 날, 그리고 10년간 청소부로 지냈던 나날들. 당신이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명희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그녀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리모델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낡은 벽지가 벗겨지고 오래된 조명이 내려오고 바닥 타일이 교체되었습니다. 명희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 벽은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해주세요. 명희가 인테리어 팀에게 요청했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요. 작업자들은 명희의 세심한 지시에 감탄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안목은 정확했고 결정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김대철을 중심으로 새로운 메뉴 개발이 한창이었어요. 명희도 종종 주방을 찾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양념은 조금 더 깊은 맛이 필요해요. 명희가 스프를 맛보며 말했어요. 옛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명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김대철과 다른 주방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칠맛이 더해져요. 명희가 비법을 알려주었어요. 우리 식당만의 특별한 맛이 될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존경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그저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식당의 진정한 리더였고 모두가 그녀의 지혜와 경험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특히 변화가 컸어요. 예전에 명희를 무시했던 그녀는 이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SNS 계정을 만들고 리모델링 과정을 기록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어요. 할머니,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벌써 500명이 넘었어요. 미진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리오픈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소식이구나. 우리가 준비한 만큼 사람들도 좋아해 주겠지? 리모델링 2주차 식당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테이블과 의자가 들어오고 주방 설비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구에 설치된 큰 간판이었습니다. 명인의 밥상이라는 글씨가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박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새 출발의 상징 같아요. 명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간판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이 간판을 걸었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시 시작이에요.
명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모두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드디어 재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명인의 밥상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미진의 SNS 홍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단장한 식당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주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김대철이 자신감 있게 보고했어요. 직원들이 모두 주방에 모였습니다. 명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손님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 봅시다. 직원들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희는 마지막으로 걸레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다시 시작이에요. 그 말과 함께 명희는 걸레를 들고 주방 카운터를 닦았어요. 10년 동안 해왔던 그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첫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미소 가득한 명희가 직접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인의 밥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님들은 새롭게 변한 인테리어에 감탄했어요. 따뜻한 조명, 편안한 좌석, 그리고 정겨운 분위기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방에서는 김대철과 팀이 열정적으로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명희가 알려준 비법으로 완성된 메뉴들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맛이에요.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돌아왔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미지는 손님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서빙을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때로는 손님들에게 명희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10년 동안 이 식당을 청소부로 지키셨던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봤어요. 몇몇은 직접 명희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픈 첫날은 대성공이었어요. 식당은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로 가득 찼고 모든 메뉴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명희는 지친 직원들을 모았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성취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했어요. 명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기쁨을 나눴어요. 박지훈이 샴페인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했어요. 모두 함께 축하합시다. 잔을 높이 들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명희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는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라면 명인의 밥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는 그녀가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비추며 마무리됩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 한 명의 10년간의 인내와 헌신 끝에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겸손하게 살아가던 한 할머니가 결국 존경받으며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